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스프링부트 CRUD 기능을 구현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수학과 20학번 주민찬입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스프링부트를 이용하여 CRUD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슈퍼베이스와 연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사전 준비 사항으로 JDK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바에 대한 아주 기초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예정인데, 만약 다른 에디터, 인텔리J 같은 에디터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스프링부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프링부트는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브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의 특징으로는 별도의 웹서버 설치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 안에 포함된 서버를 실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 컴피그, 직접 설정 파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한 설정을 자동으로 구성해줍니다. 그리고 의존성을 통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서버 배포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QL 문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서버가 꺼지더라도 데이터베이스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값을 저장, 수정, 검색은 원래 SQL 문법을 통해 사용하지만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면 그 SQL 문법 없이 간단하게 구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모듈입니다. 슈퍼베이스는 뭐냐면 백엔드 서버 없이 손쉽게 데이터베이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슈퍼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하여 스프링부트 서버에 연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CRUD입니다. CRUD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C는 create, 데이터 생성 작업이고, R은 read, 데이터 조회 작업, U는 update, 데이터 수정 작업, D는 delete, 데이터 삭제 작업입니다. 특징으로는 보통 SQL 문법을 이용하여 작성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했듯이 스프링 데이터 JPA를 통해 간단하게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주소창에다가 start.spring.io를 치시고 엔터 하시면 스프링 이니셜라이즈라는 사이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뭐냐면 스프링부트 기본적인 파일들을 세팅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는 그래들 그룹이 그대로 가고, 언어도 저희는 자바 언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바 그대로 가고, 스프링부트 버전은 3.4.1로 하겠습니다. 이 버전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건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이름을 CRUD 기능이기 때문에 CRUD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버전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 컴퓨터에 내장된 자바의 버전을 여기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17, 21, 23 버전이 없다면 이 세 개의 버전 중에 하나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 컴퓨터에 어떤 버전이 설치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맥은 커맨드 스페이스 눌러서 터미널 검색해 주시고, 윈도우는 윈도우 R키 눌러서 cmd 검색해서 엔터 치시면 터미널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바 대시 버전을 치시고 엔터 하시면 이 버전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오픈 JDK 21 버전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JDK 21이라고 하면 되고, 만약 여기 에러가 난다 그러면 아직 JDK가 설치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전이 지금 여기 이 세 개 중에 하나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없다면 그 버전에 맞는 걸 설치해 주셔야 되고, 저는 21 버전이기 때문에 21로 하고, 그리고 디펜던시 의존성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먼저 저희는 이 CRUD 기능을 웹에서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 웹을 의존성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웹에서 보여줄 건데, 저희가 뭐 타임리프 구문이라고 조금 쉽게 해주는 건데 이것도 한번 추가해 주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 아까 스프링 데이터 JPA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스프링 데이터 JPA 이 의존성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슈퍼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포스트그레 SQL 기반이기 때문에 그 포스트그레 SQL 드라이버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들 건 다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틀만 만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다운 받으시고 이 파일을 들어가서 압축을 해제하고 이거를 원하시는 디렉토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스터디 폴더에 넣겠습니다. 이제 스터디 폴더에 여기 CRUD가 들어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여시면 됩니다. 스튜디오 코드를 키셨으면 여기 폴더 부분에서 폴더 열기 해서 아까 위치에 있던 스터디 폴더에 이 CRUD를 선택해서 열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열리고 밑에서 알아서 지금 세팅 중일 겁니다.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세팅이 완료되면 여기 밑에 자바 레디가 적혀 있을 겁니다. 이 그래들 빌드 레러는 지금은 무시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 뜬다 제대로, 그러면 이 로딩이 안 된다면 확장 탭에서 자바 익스텐션 팩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바 익스텐션 팩 for 자바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여기 이 세팅까지 완료되었으면 한번 src 메인, 이 src는 소스 파일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할 소스 파일들. 그리고 메인 폴더에 이제 이 서버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 테스트 폴더는 이 소스 코드를 만들고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실제로 배포할 때는 안 쓰이고 이건 그냥 로컬에서만 테스트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자바 부분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자바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리소스 파일은 뭐냐, 이걸 이제 웹에서 띄울 거기 때문에 이 스태틱 폴더에 저희 정적 파일들, 정적 HTML 이런 걸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이 템플릿 파일에 동적 HTML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서버에서 값을 저장해서 그걸 HTML에 보여주려면 이 템플릿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CRUD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나냐면 지금은 저희가 아마 그 스프링 데이터 JPA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 지금 데이터 소스가 입력 안 받았다.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소스를 찾기 구성 실패했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지금 이 데이터 소스 아직 저희가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잠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겠냐 해서 yes 누르면 다시 업데이트 되고, 한번 전으로 돌아가서 이 CRUD 여기서 다시 run 해보면은 지금 스타트드 된 걸로 뜹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포트 8080에서 된다 라고 하는데, 이 서버가 그럼 어디서 보냐, 저희 여기서 주소창에다가 로컬호스트 그리고 콜론 8080 해주시면 이게 아까 그 서버가 열리는 곳입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에러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서버가 잘 켜진 겁니다. 만약 서버가 안 켜져 있다면 이 페이지도 안 나옵니다. 한번 여기서 이걸 끄면 이제 꺼졌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새로 고침 하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버가 켜져 있기 때문에 저 에러 페이지가 나온 거고, 저희가 지금 HTML 파일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에러 페이지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서버는 잘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소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 검색창에다가 슈퍼베이스를 치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 위에 나오는 https 슈퍼베이스.com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디가 없으시면 여기 사인업 해서 만드시거나 아니면 GitHub 계정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메일 인증만 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 이런 창이 뜨실 텐데, 자, 크리에이터 뉴 오르가니제이션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이름은 알아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저는 그리고 퍼스널, 뭐 개인적인 업무니까 퍼스널로 하고, 일단 프리티어로 하겠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 주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네임은 CRUD, 그냥 CRUD로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는 본인이 알아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길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까먹을 것 같으면 카피해 놓고 어디다 딴 데다 붙여 넣게 해놔도 됩니다. 저희는 놀시스타 아시아 서울 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reate new project를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일단 이게 세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슈퍼베이스 다른 기능들 사용 안 하고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테이블 에디터로 들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create a new table을 눌러줍니다. 테이블 이름은 user 언더바 테이블로 하겠습니다. 설명 없고 여기다 밑에다가 add column에다가 이제 먼저 user name user 언더바 name 해주고 add column 해서 뭐 user 언더바 pw user 패스워드입니다. 그리고 user 언더바 유저가 아니고 폰 언더바 넘버를 하겠습니다. 이거 모두 다 바차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텍스트입니다. 스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is nullable 누ll 값이 가능하냐 없어도 되냐. 근데 유저 네임은 있어야겠죠. 뭐 당연히 패스워드도 있어야 되겠고 근데 폰 넘버는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아이디는 알아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해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하고 홈으로 가서 버튼을 누르고 저희 두 번째 있는 이 주소를 저희가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를 적용해주면 되는데 그 전에 저희는 이 API 키잖아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API 키인데 이거를 어디 GitHub에 이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리고 싶을 때 이 API 키까지 딸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파일을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env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이제 API 키에 대한 정보들을 넣어주면 되고 먼저 스프링 세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소스 언더바 URL 그리고 이거를 복사 두 번 하고 복사는 뭐 옵션 시프트 밑에 키 누르면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Alt Shift 밑에 키 해서 이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유저 네임 URL 유저 네임 그리고 패스워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하시고 아까 복사해둔 그 키를 여기다 붙여넣기 해줍니다. 먼저 URL은 어떻게 할 거냐면 JDBC 콜론 하고 밑에 있는 이 부분까지만 여기 슬래시 있는 데까지만 커맨드 X 컨트롤 X 또는 잘라내기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여기는 이 골뱅이 뒤에 부분부터 끝까지를 잘라 넣고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이 골뱅이는 지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저 네임 부분에 이 부분 이 콜론 전까지
SQL을 잘라넣기 하고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저 패스워드 부분을 이제 여기다 넣어줄 건데, 이 유저 패스워드는 뭐냐면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그냥 본인의 비밀번호 이렇게 막 치시면 됩니다. 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끄시면 됩니다. 일단 여긴 스킵하겠습니다. 제 개인정보도 있으니까. 파일까지 설정해 마치면은 이제 이거를 GitHub 같은데 못 올리게 하려면 git ignore 파일에서 밑에 vs 코드 있는 데에다가 그냥 .env 파일은 올리지 않겠다 라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뭐 git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니 일단 이 설정 파일까지 완료된 건데, 이 application.property에서 저희가 직접 설정해 줘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역시 .env에서만 했고 여기서는 지금 이 서버에서 제대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 env 설정 파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spring.datasource .url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러 표시 그리고 중괄호 하고 아까 spring 언더바 데이터 소스 언더바 url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또 spring 데이터 소스 점 유저네임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spring 언더바 데이터 소스 유저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ring 데이터 소스 패스워드 있죠. 그래서 이것도 spring 유저네임이 아니라 패스워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뭔지 설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spring 데이터 소스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을 org.postgresql 드라이버, 저희는 postgresql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env 파일 들어가서 잠시만요. 여기다가 맨 뒤에다가 그리고 물음표하고 이걸 붙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prepare threshold 이거를 써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 postgresql이 자동으로 백업 개념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지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이 지금 로컬에서는 살짝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프링에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이걸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application.properties에서 spring.jpa.show SQL을 true로 설정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spring.jpa.openInView는 false로 하겠습니다. 이 show SQL은 저희가 이 SQL 문법을 안 쓴다 했잖아요, JPA에서. 그럼 이 JPA에서 자동으로 SQL 문법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이 오픈인뷰는 이걸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건 저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false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